하야의 찬성 첫 번째 입론을 맡은 김예솔입니다. 하야에 대한 개념 정리를 우선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야는 보통 대통령의 경우에 한정해서 쓰이는데 대통령이 스스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는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이유를 당위성과 현실적 문제, 현재 탄핵 정국인 상태에서 방법론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하야의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재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해서 광범위한 차원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되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한 논의를 위해 대통령에 관련해서만 범위를 좁히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순실 비선실세, 뇌물죄, 국고 유출, 인사 임명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한 부분은 연설문과 홍보물에 관련한 도움을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대통령을 대상으로는 아직까지도 대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의 담화에서도 명확한 언급을 한 적 없습니다. 11월 22일 최순실 관련 중간 발표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2차 대국민 담화를 번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대면 조사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여부는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국정 상태를 해결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 일반인의 자리에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은 사람입니다. 10월 29일 시작되어 이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는 갈수록 확대되어 지난 주말엔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최 측에서 집계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의 권위가 국민에게 부정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는 이미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잃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신도 수장으로서의 의지를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그는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이 혼란한 정국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에 걸맞은 마땅한 의무를 지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초에 잘못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사에 임하는 등 그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국회가 방안을 제시하면 그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결정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것은 모순적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 혼란한 시국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첫 번째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반드시 문제를 내주세요. 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데 이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을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도 기반한 것이 맞습니다. 그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제 6%를 찍은 적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 6%랑 5%랑 상당히 비슷한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하야를 하지 않고 임기를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굳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과 달리 하야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그 지지율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의혹이 휩싸였는데도 그것을 해명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그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지율이 그만큼 보여졌다는 것은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네, 그 두 번째로 그 대통령이 수장으로서의 의지를 상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와 같은 의혹이 그냥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가정할 때 이런 의혹들이 발생되면 원래 이렇게 그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를 상실한 건지 아니면 바깥에서 이렇게 그냥 하야라고 하니까 그냥 그 의지를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지 혹시. 그런데 이미 그 처음 사건이 시작된 이후로 한 달이 넘게 지났고 충분히 검찰 조사를 통해서나 그동안의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려면 그게 만약에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해였다면 그것을 말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책임을 국회로 위임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셨는데 피의자는 언제까지나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굳이 사건 규명을 위해서만으로 이제 대통령이 내려오는 가능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이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계속 받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반대쪽 첫 번째 문자 최동진 씨, 최동진 씨가 마지막 첫 번째 문자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첫 번째 입론자 최근진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피의자로 입건된 현직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더 이상 힘들다고 생각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그 자리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찬성 측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대통령 스스로 사임하는 것을 하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률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강제로 사퇴시키는 것을 탄핵이라고 하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야라는 자발적인 사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한 탄핵만이 현실과 가장 부합하며 정치 논리와 관계없이 범죄에 대한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근거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현 사태의 책임을 온전하게 지울 수 있고 특권과 예우를 박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하여 조사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만약 가결되어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심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박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임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상당한 예우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연금, 기념사업, 운전기사 등의 상당한 예우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러나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예우들이 모두 박탈됩니다. 저희는 위법과 불법을 자행한 지도자들이 떳떳하게 대접받으면서 살아가는 불합리한 역사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는 그 역사를 청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로 탄핵은 국내 정치,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하야라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로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그냥 선택하면 그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들이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임 대통령의 선출 또는 하야의 시기, 최근에는 개헌까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들이 정쟁으로 번지게 되면 불필요한 분열이 생기고 자칫하면 나쁜 놈 하나 벌주려다가 우리끼리 다투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탄핵안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의 퇴진은 더 이상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따른 사법에 따른 준엄한 심판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정치적인 혼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하야는 경제의 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역사를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이후에 10개월 만에 화폐 가치가 반토막 나고 당시 실업률과 물가는 폭등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뒤에 여러 정치적 문제들 때문에 정치적인 갈등이 생겼고 국가가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게 되면 분명히 이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향후 일정 등을 놓고 정치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 경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운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하야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우리의 헌법과 법률로 심판하고 직접 엄벌에 처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최동기 씨는 펼쳐서 해주세요. 반대씩. 네. 스타벅스 텀블러에 부담없는데. 몇번 깜해. 큐. 교차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탄핵이 이제 오늘 가결이 됐을 때 법률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탄핵이 가결되게 되면은 헌재에서 탄핵 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탄핵이 결정나게 인용되게 되면은 박 대통령은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탄핵 가결이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탄핵 심판을 통한 탄핵 그러니까 인용 그러니까 탄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문제점은 박 대통령이 직접 하야를 하고 나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법률에 의한 심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법적인 판단을 할 예, 하야를 하고 나서도 사법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구할 수가 없지만 하야를 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에 사법 판결을 받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사면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 사법 시스템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야를 하면은 이제 전임 대통령, 그러니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보장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 법정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상실된 걸 아십니까?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탄핵을 하면은 탄핵을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가 없고 하야를 하면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이후에 법정에 가서 대통령 일반이신 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심판을 받고 거기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상실하게 될 수 있는 게 법률의 명시가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하야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후 정당한 법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